종목 카운슬러 2부입니다. 자, 2부 시청자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종목 카운슬러 이건입니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휴비츠 휴비츠. 예, 매수가 얼마에 들어가셨습니까? 14,700원에 20% 됩니다. 14,700원에 비중은 20%. 휴비츠를 언제 사신 겁니까? 그거 산 지가 좀 된 것 같은데. 한참 되셨어요? 그렇게 한참은 안 됐어요. 뭐 한 달 정도. 한 달도 못 됐죠. 한 달도 좀 안 되시고요. 네. 예, 그럼 휴비츠 처음에 좀 사실 때 좋은 게 있으셨으니까 들어가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점 좋게 보셨어요? 많이 좋은 얘기도 하고. 네. 그 일전에 한번 샀다가 또 한번 이익 보고도 더 팔고서 제도전. 사고 네. 한 건데 이게 네. 우리나라 그래도 안경 쪽에서는 1위권 아닙니까? 네. 그리고 중국에도 또 해서도 많이 좋아지고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이거 좀 중장기로 갖고 가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한번 사봤어요 또. 중장기로. 그러니까 네. 우선은 한번 그때 처음에 도전하셨을 때도 좀 수익을 보고 나오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중장기로 좀 길게 보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건가 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요, 화면으로 좀 정리를 하고 바로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비츠입니다. 매수가 14,700원에 비중 20% 담으셨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실 건데 과연 맞는 건지, 그리고 그것이 맞다면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감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비츠입니다. 오늘 2.02% 오른 15,1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우선 휴비츠 관련해서요, 회사 내용과 좀 실적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에 알파파워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시장님 안 계십니까? 예. 일단 수익 축하드립니다. 예. 한번 매매한 종목까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매매를 자주 하시는가 봐요. 그렇죠? 예. 저도 그런 또 좋은 종목 가지고, 그러니까 추세가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가지고 꾸준하게 그 종목 한두 종목 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세를 이용을 하면서 매매하는 것 자체가 개인 투자가들한테 상당히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 투자가들 같은 아무래도 정보력이 떨어지니까 한두 종목 쪽에 제가 좋아하는 종목까지 집중적으로 공부해 하셔가지고 매매하게 되면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일단 수익 좀 내고 계시는데, 자, 이 회사 조금 두 번 매매하셨으니까 기업 내용을 대충 알고 계시겠네요. 보니까 조금 전에 안광학 시장에 국내 1위라는 거 알고 계시고, 예, 또 알고 있습니다. 아는 내용 자체는 생략을 하고요. 최근에 주가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부분 자체가 이 회사가 이제 중국 시장 모멘텀 때문에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중국 시장 이 회사가 이제 국내 쪽에서 이제 안광학 시장 쪽에 1위 쪽이니까 1위라는 회사는 어디 가든 주목을 좀 받게 돼 있습니다. 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이 회사 주력 제품 자체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인구 고령화에 따라 가지고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 자체. 그래서 국내 시장 자체도 안정적으로 성장이 유지가 좀 되고 있고, 이 회사가 이제 중국 쪽에 상해 휴비츠라고 진출해 있는데 지분이 67%입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 종목으로 이거 종목도 부각이 좀 되고 있는데, 근데 중국 쪽에 대한 너무 시장에서 너무 좀 크게 입시화 시킨 게 아닌가. 왜냐면 이 회사 실적을 보니까 2010년도에 매출액이 60억. 그 다음에 2010년도에 90억대. 그 다음에 올해는 120억입니다. 그래서 연평균 보니까 20억 정도가 매출액이 늘어나요. 규모 자체도 60억, 90억, 120억이니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이제 그 부분에다가 이 회사가 또 최근에 신규 사업 진출한 현미경 사업부 자체가 또 새로운 이 회사 주가 모멘텀으로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5월 달에 삼성전자 쪽에 이 신제품 자체가 납품이 좀 되면서 제품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중국 시장 진출과 함께 이 회사의 어떤 주가에 이끌 수 있는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현재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주가 자체가 적정하냐, 성장성 부분 자체가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좀 되느냐를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표를 보시겠습니다. 표를 좀 보여주시면, 자, 이 회사가 일단은 보게 되면 매출액 자체가 2010년도에 447억에서 올해 648억 정도 예상을 하니까 평균 20% 정도 내외 정도 했던 매출액을 성장을 합니다.
400억, 500억짜리가 20% 성장이면 제가 보기에는 아주 큰 성장은 아니라고 봐요.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영업이익이라든가 단기 수익 자체는 자연스럽게 증가되는 거고. 자, 현재 주당 지표로 본다 한다면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퍼가 15.1배입니다. 올해 예상되는 실적을 감안해서 올해 하반기를 실적을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걸 긍정적으로 달성이 된다는 가정하에 퍼가 15.1배. 그 다음에 이제 성장성을 보고 이제 사셨다는 건데 성장성을 볼 때 주가에 반영되느냐 반영되지 않느냐를 볼 때는 PBR과의 ROE 관계를 보시면 됩니다. 자, 앞전에 제가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이 회사가 현재 지금 PBR이 2.8배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시청자님. 이 회사의 혹시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인 줄 아십니까? 오늘 날짜로. 전 모르겠는데요. 오늘 날짜로 이 회사 시가총액이 약 1,600억입니다. 이 회사의 또 자본 총계, 즉 이 회사의 청산 가치는 올해 연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520억 정도가 돼요. 520억. 즉, 이 회사의 가치는 이 회사의 청산 가치는 530억인데 현재 시장에서는 1,600억 가까이. 오늘 지금 15,150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1,600억 거래되고 있다. 그게 이제 1,600억 나누기 520억을 나누게 되면 PBR이 3배가 나오는 겁니다. 즉, 우리 시청자님은 향후 중국 시장의 성장성을 감안해가지고 200%에 200% 해당되는 프리미엄을 주고 사신 거예요. 근데 ROE 지표 자체가 200% 정도, PBR이 3배 정도 되는 거니까 ROE가 30% 정도까지 올라가면 괜찮은데 ROE가 지금 올해 20.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판단하기에 거의 현재 주가는 15,000원대는 중국 시장에, 조금 전에 중국 시장에 제가 매출액 추이를 말씀 좀 드렸어요. 60억, 90억, 120억. 규모 자체가 크게 성장하지 않는다. 그걸 감안해 본다 한다면 성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가는 거의 90% 가까이 저는 주가에 반영된 게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올해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계속 갑니다. 그렇지만 올해 주가 수준은 제가 보기에는 현재 가격대에서 크게 상회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내년도 가격이 갖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18,000원이나 2만 정도 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단기적으로 본다 한다면 주가가 많이 떴기 때문에 16,000원 내외 정도가 적정한 매도 목표 가격이 기본적 분석으로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중장기로 갈 것 같으면 오래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렇죠. 예. 단기로 볼 것 같으면은. 예, 올해 기대 수익률은 이미 중국 시장 성장성까지 거의 다 반영이 됐다. 내년도 가게 되면 이제 18,000원에서 2만 정도 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현재 16,000원대에서 넘어가 더 크게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가격대 팔아서 다른 종목 쪽에 수익을 노리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6,000원 정도 될 것 같으면 매도로 해야 되겠구만. 네,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에. 나중에 매도 타임은 또 이제 기술적 분석도 있고 그러니까 자,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이슈 분석 우리 이진욱 대리가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휴비츠 제가 좀 재료 말씀드리고 바로 이제 뭐 어떤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비츠 일단은 잘 사셨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항상 제가 방송 나와서 이런 뭐 중국 소비 관련주가 나오면 항상 호평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시작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항상 이제 또 저 사람 또 시작했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빅사이클이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차화정의 어떤 빅사이클이었다면 지금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지금 때도 됐지만 모바일 컨텐츠와 그리고 중국 소비 그리고 셰일 이 세 가지는 무조건 갖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중국 소비고요. 중국 소비 중에 하나가 휴비츠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중국 경제가 1인당 GDP가 5,000불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치자면 딱 1980년대 우리나라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1980년대 얘기를 좀 돌이켜보자면 지금 중국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애들이 초코파이를 먹고요.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 뭐 3배, 4배 갔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오리온은 뭐 10배 이상 주가가 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5,000불이 넘으니까 화장품, 어떤 세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모레, 뭐 LG생활건강, 뭐 코스맥스, 뭐 애블 CNC 이런 애들 전부 뭐 3, 4번 이상 갔고요. 이제는 어떤 이런 얼굴과 어떤 뭐 음식이 해결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헬스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겠죠. 건강 쪽에. 오스테 임플란트 7,000원에서 지금 뭐 3만 원대 왔는데요.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휴비츠도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하게 제가 세일즈라는 가장 큰 이유는 이 회사의 어떤 자회사, 앞선 전문가님 말씀하셨지만 상해 휴비츠라는 이 자회사가 어마어마한 성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결로 바뀐 지금의 재무제표로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너무 강하게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휴비츠는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서 뭐 1등이지만 제가 봤을 땐 그건 의미가 없어요.
중국에서 얼마나 퍼포먼스를 내냐가 문제인 건데 중국 지금 이제 한창 안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안경점을 찾아 들기 시작했고요. 검한 장비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비츠는 더욱더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지금 뭐 얘네들 매출 보니까 수출이 85%입니다. 내수가 15%고요. 충분히 중국 모멘텀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꾸준히 더 들고 가실 종목이라고 생각되고 눌림목이 온다면 한 번씩 더 매수하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앞서 뭐 다 정리해 드린 것 같지만 이 종목들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중국 소비라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시황, 성장성, 실적이 받쳐져야 되는데 조금 실적이 걸리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은 재무제표 분석해 보시면 알겠지만 부채가 거의 없습니다. 영업이익이 들어온 대로 바로바로 당기순이익이 반영되기 때문에 충분히 밸류에이션도 높게 잡아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뭐 또 말씀드리지만 상위 휴비츠가 정말 무서운 속도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스테 임플란트도요. 오스테 임플란트 자체는 그렇게 큰 매출을 보이지 않지만 중국 법인에서 큰 매출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주가가 이렇게 갔는데요. 휴비츠도 똑같은 모습 보일 거라 저는 예상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갖고 계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목표가와 손절가 말씀해 드리겠지만 이 빅사이클에 동참을 한 거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궁금한 건 없고요. 네. 제가 지금 에이블 CNC도 지금 갖고 있고 에이블 CNC도 지금 15% 정도 갖고 있습니다. 예, 시청자님. 예. 시청자님.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휴비치를 중장기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여기서 제가 냉정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주식 투자자들의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주가가 내가 산 가격보다 빠지면은 장기 투자를 하겠다. 그다음에 내가 산 것보다 조금 올라가면 또 장기 투자하겠다. 그 위치를 모르고 자꾸 중장기 투자를 하겠다라는 게 그게 불편한 진실이거든요. 시장이 이미 8월부터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휴비치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보다 먼저 선점하면서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위치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다릅니다. 이전에 지수가 빠질 때 같이 동반적으로 빠졌다가 그 시장보다 먼저 강하게 올라왔던 이 휴비치가 지금 현재 저가권 대비해서 50% 이상이 올라왔단 말이죠. 지금 지난 5, 6월 달이죠. 여기 바닥권이 8,200원대입니다. 8,200원대 같으면은 지금 거의 9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더블 포인트가 지금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중장기 투자를 한다. 그거는 사실상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 자체가 언제까지 강세를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거래소 시장이 지금 계속 옆으로 지지부진하고 방향성을 못 찾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 시장이 계속 강하니까 그냥 코스닥 시장이 천정을 뚫을 것처럼 계속 그렇게 강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이 그리고 일반 투자자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기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이 방향성을 안 잡으면은 최소한 못해도 다음 주 중반 그리고 늦으면은 다다음 주 정도 되면은 코스닥 시장이 어느 정도 기술적 조정 구간으로 진입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 중소형주들이 시장을 끌고 왔던 중소형주들이 대부분 다 조정 구간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고점에서 대부분 물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딜레마에 빠져버려요. 그게 결국에 시장이 완전히 죽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다시 살아나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구간과 주가의 구간이 내가 중장기를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구간이냐 이걸 판단을 하고 내가 중장기로 갈 건지 아니면 말 건지를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그럼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배열에서 2평들의 가격이 20일 2평과 60일 2평 간의 거리, 그 다음에 60일 2평과 장기 2평 간의 거리, 그 다음에 21선과 그 다음에 5일선과의 거리. 21선과 5일선의 거리는 좁죠. 근데 21선과 60일 2평간은 거리가 넓죠. 60일선과 그 다음에 장기 2평 간의 거리가 넓습니다.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주봉상에서 보게 되면은 이 5주선과 20주선과의 거리가 상당히 넓죠. 그 다음에
20주선과 60주선 간의 거리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럼 이걸 뭘 의미를 하느냐 이러면은 지금 월봉상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적상병이죠. 양봉이 3개예요. 양봉이 3개인데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격이 있는데 이 이격을 못 메우고 갔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여기에서는 일단은 단기 시세입니다. 단기 시세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조정받고 다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휴비치 같은 경우는 어떤 흐름이 나왔냐면은 파동이 나오고 눌림 조정받고 파동 나오고 눌림 조정받고 파동 나오고 눌림 조정받고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런 흐름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게 또 올라가면은 또 눌림 조정받고 다시 가면 같이 얘 혼자 그냥 승승장구하면서 막 천장을 뚫을 것처럼 그렇게 가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휴비치는 한 번 정도 팔아주시고 그 다음에 조정 시에 다시 매수를 하셔서 시장 분위기를 봐가면서 조금 대응을 해주시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대량 거래가 안 터졌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조정의 그 자리는 매수 자리의 자리지 완전히 시세가 죽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단기 고점에서 팔고 그 다음에 저가권에서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아셨죠? 시청자님 예. 아시겠습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예, 예, 목표가랑 손절가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예.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자, 기본적인 분석에 알파파워 전문가입니다. 매도 의견을 주셨고요. 목표가 16,000원, 손절가는 14,200원입니다. 다음은 이슈 분석의 이진욱 대리입니다. 보유 의견이고요. 목표가는 가장 높은 18,000원, 손절가는 14,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분석의 이관욱 전문가입니다. 역시 보유 의견이고요.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4,650원입니다. 자, 종목 메이데이로 계속